자, 안녕하십니까. IoT 원리와 활용 제8강. 이번 시간부터는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아시죠? 그죠?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초가 되는 모델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가 되는 모델들을 제작하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프로토타이핑의 정의부터 살펴보고 이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생산할 제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적인 어떤 작업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모델이 되는 제품을 만드는 건데,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분야에서 프로토타이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프로그래밍 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물리적인 기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직접 닿아서 어떤 사물을 갖다가 기능을 추가해주고 만드는 과정이 하기 때문에 흔히들 얘기를 하는 손재주가 조금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주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디자인. 그 다음에 전기 관련 기술. 도 조금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을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을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TCP/IP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TCP/IP에 대한 어떤 이해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이 5가지 정도를 갖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5가지 분야에서 꼭 엑스퍼트,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단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만들게 될 때 완전한 기능 작동은 요구를 하지만 결함이 발생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fully functionally 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은 웬만큼은 돌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프로토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 아시잖아요. 제품을 하나 만들 때 버전 1, 버전 2, 버전 3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또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완벽한 제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실제 형태와 비슷해야 되고 동작 가능한 버전으로 제작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디자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얘가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능 평가 및 추후 제품의 추가 개선을 위해서 꼭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내부나 외부 형태가 거의 완전하게 형성은 되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뭐 도장을 찍어주는 어떤 기계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도 보통 우리가 이제 스탬프 그 기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걸 처음에 내가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은 좀 뭐라 그러죠? 그 택배 박스만큼 이렇게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작동을 하고 이걸 점점 줄여나가다 보면은 완벽한 형태의 제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후 생산될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고 재료비 같은 것들을 다량으로 구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유통이나 제작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많이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지만, 단일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프로토타이핑에는 돈이 좀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나오게 되는 제품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좀 비싼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는 기술적 시연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내용은 어, 구글 글래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구글사에서 만든 스마트 안경인데, 이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글에서 이 구글 글래스라고 얘기하는 안경을 개발했던 톰 치라고 얘기하는 어떤 연구원이 어, 테드라고 얘기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잠시 시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Tom Chi. I spent 2 years of my life building the user experience team for the Google X division of Google. And I
It's a place I affectionately called the Department of Science Fiction because of the futuristic nature of the types of projects we took on. Self-driving cars, Google Glass, and other things that you'll see soon enough. So for those who haven't heard of this project, this is what Google Glass looks like. It allows you to overlay digital things into your eyesight while still maintaining being part of a world. So if I were to pull out my cell phone and look into it, I'm basically out of this world now. Like I'm in my own little cell phone, tablet world, what have you. But Google Glass has the vision of allowing us to continue to be in the world, but also have access to the digital things that we need and we love. Now, I'm going to ask you a really simple question about Google Glass. How would you prototype this experience? How long do you think it would take you to make the first working version of a heads-up display? Okay, a little bit on the long side. The answer is 1 day. And here's what it looked like. So basically, the magic piece is the coat hanger. The coat hanger, I bent it in a specific shape, and the top loop goes around your neck, and then the bottom loop rests against your chest. And it allows me to carry a piece of plexiglass on which a little sheet protector. So these are the things that you put your book reports in so they don't get wet. I literally got it at the drugstore. Have it out at the end of the plexiglass, and then it gets projected onto with the Piker projector that's connected to a netbook. And using this setup, within 1 day, we were already able to start having the experience of what it looks like to have digital things overlaid on your physical world, be able to move around with it, and also use the netbook to try out tons and tons of different ideas around software. Now, after you start getting something like that working, a really important problem comes up. Like, you're wearing this thing on your head. It's like a pair of glasses. So you don't have a mouse or a keyboard or a touch screen, all the ways that you're used to interacting with a machine. So we thought for a second, well, maybe we could do something like what was shown in Minority Report. So for folks who haven't seen that, basically Tom Cruise is manipulating software with his hands in front of his face, and photos are flying over here, and his emails over here, and so on and so forth. So that's the same question again. How long do you think it would take to have the real experience of doing something like that? 2 years, okay. Somebody said 1 day. 45 minutes. So here's how it looks. So you wear the thing that we saw the first time because you need some way to go project things. But what happens is we got 2 hairbands, which I think was the hardest part. We had to go ask people for their hairbands. But you put one hand in each hairband, and attached to that hairband, we tied a fishing line. And the fishing line goes over the top of a whiteboard and then goes down to this little assembly that's taped to the floor. And what this means is every time I move my hand in any direction, it adds tension to the line, and it does the following with the assembly on the floor. So the other end of the fishing wire is attached to a chopstick. And it's not because I'm Asian. There's just a cafeteria nearby. I don't just carry chopsticks on me. But I tied it to the end of a chopstick. I clipped it into a binder clip and then put it over a pen. And basically what happens then is when you move your arm and it produces tension on the wire, chopstick comes down like a lever and clicks a presentation clicker. One hand moves the presentation forward, the other hand moves the presentation backwards. So this was built in 45 minutes, and that meant shortly afterwards we were having experiences like looking at an image gallery and saying, next image, previous image, or looking at our emails and saying, let me click into this email, let me click reply now. And this was exactly the experience of what it was like to go control software with your hands. And ultimately, what it taught us is we probably shouldn't have this in the product. We learned a lot of things about the social awkwardness of it and some of the ergonomic aspects of it that you couldn't have figured out ahead of just thinking about it. And ergo, the second prototyping rule, which is doing is the best kind of thinking. They teach you to think a lot in school, but I think it's a little bit overrated. Now, last example, actually, Google's not the first team that's tried to go make something like this. If you search for heads-up display, you get tons of images of teams that have built various systems like this. But I can tell you at a glance that none of these pieces of hardware are comfortable to wear for more than 15 minutes, except for maybe the helmet over there. But then you got to wear a helmet. So how would you go figure out a way to go wear something like this comfortably? The answer is really basic materials.
modeling wire, paper, clay, and using something like this, I was able to make something that looked like a pair of glasses really quickly. I cut out pieces of clay that weighed exactly the same amount as the electronic components that we were talking about putting on the device, wrapped it in paper so you didn't get clay on your face, and then taped it to the modeling wire in various places to go experiment with how a pair of glasses could fit on you. And we discovered something really important then. Like, if you look at this drawing on the bottom, it turns out that the weight of a pair of glasses is actually mostly perceived through how much weight is on your nose. And it also turns out that your ears can carry a lot more weight than your nose, and that's a totally different experiment. You could ask me about that. But because of that fact, if you put weight behind your ears, it allows your ear to go act like the fulcrum of a lever, and it then takes weight off of your nose on the front. And actually, you guys can try this now. Anybody with glasses, if you push very gently on the back of your glasses, you'll find actually your glasses feel tremendously lighter. Now, this meant that we not only discovered something interesting about how to go, that's useful for developing a device like this, we actually discovered something pretty fundamental that had never been discovered about glasses, period. So if you have really heavy glasses, you can do this and you will be more comfortable. Now, the last point I want to make is about two types of learning, because through the process of rapid prototyping, you're able to learn very, very quickly. But it's a very specific type of learning. The type of learning that you usually learn in school, I call book learning. It comes from what humanity already knows, and it's a necessary foundation for you guys to go explore the world. But there's a totally different type of learning, which I call expansive learning. And this is the learning that you do on behalf of humanity, right? You are creating something new, you are expanding into the possibilities, and you're building that sphere of human knowledge in that process. And we think about these things, and as soon as you hear, like, okay, the infinite realm of possibilities beyond the sphere of human knowledge, you might be thinking, well, there's the scientists at the Large Hadron Collider and who have these amazing instruments. Like, that's their job, right? But the truth is that this action is available to all of us. It's not just for the scientists, it's also for the poet or the songwriter that expresses an emotion for the first time in a unique way. It's also for the person that has an amazing business idea that they're certain can help millions of lives. And it's the realm of using paper, clay, and tape in order to go find a new insight in an ancient technology. So now that you guys know a lot about rapid prototyping, I'm excited to see what you'll do with it. Thank you. 자, 방금 있었던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프로토타이핑을 하는데 45분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물의 형태, 그 프로토타입의 형태를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주고 이것들을 갖다가 뭐 점토라든지 종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완벽한 형태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프로토타입 제작에 많은 인력이나 사용 재료에 대해서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을 지불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구글이 뭐 뒤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웬만해서는.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힘들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개념이 뭐냐면은 클라우드 펀딩이에요. 클라우드 펀딩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가 그 클라우드가 맞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그러니까는 기부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겠다. 근데 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적정한 가격을 갖다가 만들어주게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기부를 받아서 서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들을 좀 많이 보완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이트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킥스타터, 그다음 인디고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더라고 얘기를 하는 이 세 가지 사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사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곳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처음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 물리적인 재료입니다. 그렇죠?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아니면은 뭐 점토, 흙을 가지고 만들던 다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수준의 이제 아이디어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메이크진이라고 얘기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메이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및 업체들로 를 연결해주는 예, 글로벌 플랫폼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여기서 발간되는 잡지들도 우리나라에서 한글판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진닷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이크진이에요.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 그죠? 조금 외국 사이트라서 좀 느리네요. 이런 것들이 프로토타입입니다. 얘들이 완벽하게 제 모양을 맞추고 이제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얘는 보시게 되면은 예, 안산국제거리 축제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보시거나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샵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서 예, 살 수도 있습니다. 뭐 흔히들 얘기를 하는 뭐 LED부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보트, 조그만 로보트, IoT 관련되어 있는 모듈들 이런 것들도 팔고 만드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죠. 그 다음에 메이킹 소사이어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재나 금속 조형 재료 같은 것들을 구매 가능한데 플라스틱이나 점토 어떤 외형적인 어떤 파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판매도 하고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토타입 제작이 가능하죠. 여기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이킹 소사이어티예요. 그래서 아티클, 뭐 팟캐스트, 리소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벤트, get started 이런 것들 눌러주시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펀딩 같은 것들도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죠? 프로토타이핑 눌러보시면 모듈러 로봇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보드 같은 것들 그죠? 종이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금 골판지 같은 박스로 만든 것 같네요. 그죠? 카드보드라고 여기서 LED를 갖다 여기다 쭉 나열을 해놓고 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레고라고 아시죠? 예, 레고 마인드스톤스라고 얘기를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레고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레고 블럭이랑 모터들을 연결을 해서 그 참여자하고 팬들이 같이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킷도 판매를 하고요. 제작 킷도 만들어 그 판매를 하고 있고 응용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C 언어를 갖다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갖다 이쪽에다 올리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움직여요. 예, 이게 레고 마인드스톰스랍니다. 굉장히 뭐 로봇 동물부터 시작해 자동차, 구동하는 자동차, 배, 사람이 몸에다 이렇게 장착하는 것들도 있고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R2D2네요, 여기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작하는 과정들을 알 수가 있고 관련되어 있는 킷들을 여러분들이 또 구매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고 같은 경우에는 블럭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듈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제작하는데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레고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블럭 가격이 좀 세죠. 요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머블 블록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랜선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조그만 LCD가 나왔기 때문에 자그마한 어떤 파워 스테이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콘솔 모드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블록으로 조립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부여를 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입니다. 메이크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팅 솔루션도 판매를 하고 프로토타입 제작을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런 레고 같은 만들어져 있는 블록을 살 경우는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메이크봇이라고 얘기하는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3D 프린팅을 맨 처음에 이제 이런 거 디자인하는 방법들부터 그 다음에 뭐 프로덕트 보시면은 이렇게 프린터까지도 판매를 합니다. 예, 굉장하죠.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블럭에다가 어떤 뭐 통신 모듈이나 작동할 수 있는 구동 모듈 같은 것들을 추가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리적인 재료들은 크게 나눠서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갖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툴킷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갖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수업한 내용들 중에 아두이노하고 라스베리 파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두이노라고 얘기하는 이 보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입출력을 기반으로 해서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합니다. 오픈 소스라는 게 뭐냐면은 운영체제건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곳에 저작권이나 아니면은 뭐 소유권 같은 것들을 주장할 수 없는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운영체제들 중에서 우리가 가상화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수업을 하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영체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윈도우일 겁니다.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고 있는 그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뭐 여러 가지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보드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컴퓨팅 플랫폼이 제공이 돼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리눅스가 올라갑니다. 리눅스 운영체제를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터넷 검색이나 스프레드시트, 워드 프로세싱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하죠. 근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어, 물리적인 어떤 그 구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제품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움직임을 주게 하는 그런 컨트롤러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요. 라스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크로, 그러니까 라스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 마이크로 프로세싱이 가능하죠. 거의 컴퓨터에 가깝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해서 복잡한 어떤 내용들을 처리를 한 다음에 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보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신용카드 크기의 컴퓨터이고 모니터 또는 이제 TV에 연결을 해서 저사양의 실제 컴퓨터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비글본이라고 얘기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라스베리하고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이따가 이제 제가 사진으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비글본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글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컴퓨터, 고사양 컴퓨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라스베리 파이하고 비슷한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사양이 높기는 합니다. CPU도 빠르고 메모리도 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가는 그래픽 성능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비글본 보드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부터, 왜냐하면 3D 프린팅은 이제 어떤 디자인 같은 것들에서 세세한 명령들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수중 보물 탐사선까지도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외장을 갖다가 이 비글보드를 갖다 넣어가지고 이 겉에를 갖다가 이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모터를 달아가지고 뭐 집게발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글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비글보드예요. 예, 손바닥보다 작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 기능, 유선, 무선 통신 기능, 오디오 기능, 비디오,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SD 카드까지 꽂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보조 저장 장치까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이걸 사용하는 방법. 우리나라 유튜브나 아니면은 네이버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비글보드나 앞에서 설명했었던 아두이노나 라스베리파이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리소스가 필요하죠. 프로그래밍 리소스.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라스베리파이라고 스크래치라고 얘기를 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 거예요. 거의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전공자들도 있고 예전에 배우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전공 분야가 아니면은 누구라도 쉽게 다가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출한 곳이 뭐냐면은 MIT 오픈 코스웨어라고 얘기를 해서 OCW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길 들어가시면 되면은 MIT에서 출간했었던 모든 컨텐츠, 모든 웹 컨텐츠를 갖다가 게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무료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스도 지원을 하고 무료로 내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볼게요. 이겁니다. 그죠? 오픈 코스웨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find 코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는 뭐 한국어로도 바뀌죠. 그죠? 여기 들어가셔서 teaching material 뭐 이런 것들 MIT 코스 넘버 아니면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코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iew all courses,를 하게 되면은 어떤 코스들이 있는지 그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곳들 중에 하나가 칸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칸 아카데미라고 얘기하는 곳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립한 목표가 이겁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무료로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갖다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2006년에 이제 설립이 된 비영리 교육 웹사이트입니다. 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수강할 수가 있는데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밑에 있는 코드 아카데미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분야가 틀리긴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에요. 컴퓨터 기반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래밍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곳들인데 뭐 서브젝트를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웹 기반 프로그래밍도 있고요. HTML, CSS 같은 것들도 있고, 그죠? 아니면 SQL이라고 얘기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서버 쿼리 랭귀지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jQuery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HTML 한번 볼까요? Introduction to HTML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단계가 나와 있죠. Welcome to the web, 그 다음에 HTML, Basic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동영상과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HTML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Welcome to my webpage. I know, it's not a very exciting webpage. 그렇죠. 음성으로 설명까지 해줘요.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보고 여기서 어떻게 보여지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드 아카데미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HTML과 CSS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뭐 파이썬이라든지 프로그래밍 교육 리소스가 있습니다. 근데 공짜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로그인을 좀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그인을 좀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코드 아카데미를 한번 눌러보고 그죠?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HTML하고 이제 CSS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카탈로그라고 한번 눌러보시면은 모든 정보정이 나와요. 굉장히 많죠? 그죠?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 커맨드 라인, 그 다음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jQuery 굉장히 파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HTML을 배워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셔가지고 콘솔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이 내용들이 이쪽에 바로 보이는 거죠.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떤 글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but mostly sandwich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p 태그라는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HELLO hello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입력하는 순간에 바로 여기 헬로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나오죠. 그림, 문장 모든 것들 HTML과 CSS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코드를 배우는데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인스트럭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있는 것들만 영어를 잘 몰라도 여기 있는 것들만 그대로 여기다 갖다 쓰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뭐 세이브 눌러주시면은 잘 됐다라고 해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서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물리적인 재료나 전자 툴킷이라고 이제 프로그래밍 리소스까지만 여기 있는 사이트들만 잘 참고를 하셔도 프로토타이핑을 하시는 데는 거의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여기 있는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많은 고등학생들과 대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고 있고 저도 교육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상세하게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강의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